요즘에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면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또 뭐 지하철에 오래 서 있다가 갑자기 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 젊은 뭐 학생들이 조회로 오래 서 있거나 어떤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서 발표하기 전에 서 있다가 쓰러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사극에 보면은 곤장을 맞아요. 사또 앞에서. 엉덩이를 막 때리는데 기절을 해요. 이거 좀 신기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심장내혈관 병원장 권현철입니다. 오늘은 이 온영은 선생님을 두 번째로 모셨는데요. 저희 병원의 부정맥센터의 센터장 온영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실신이나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심장이 멈췄나,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세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그렇지 않고, 그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실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환자분한테 정말 실신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필름이 끊겼냐, 중간에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냐, 뭐 이렇게 묻는데 바른 태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신이란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의식 소실인데 의식 소실이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기억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 소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실신이란 거는 의식 소실이 있었는데 특별한 조치를 안 해도 스스로 정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경우로 얘기를 합니다. 이 실신이라는 자체는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야 짧게 몇 분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딱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대개 한 1, 2분 내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3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기질적인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몸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는 실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또한 이제 그 흥분을 낮추는 이제 안정신경성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깨지니까 갑자기 이제 의식이 있는 그 순간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신의 원인은 대부분 뇌혈류의 감소인데 그 감소의 원인이 우리 몸의 어떤 밸런스 기능의 문제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을 때 과도하게 어떤 제한된 자세에서 유지하게 되면은 그때 의식이 잃고 쓰러졌다가 바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그런 밸런스가 깨진다고 그랬었는데 뭔가 우리 몸에 딱 이상한 느낌이 있고 본인이 이제 안 좋다고 느끼는 순간에 주저앉아야 됩니다. 만약 그때 억지로 참고서 서 있다가 쓰러지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넘어지면서 뇌진탕이나 뇌출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면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또 뭐 지하철에 오래 서 있다가 갑자기 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현상이죠? 그것도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 중에 하나인데 다이어트를 많이 과도하게 하시면서 혈압이 더 낮은 상태니까 그런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난 겁니다. 미주신경성 실신, 미주신경은 뇌신경입니다. 뇌신경 중에서 우리 자율신경을 담당하는 부교감계 신경인데 그 미주신경이 작용을 해서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 범주가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뭐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서 기절한 게 많은 경우고 또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게 술을 마실 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술 마시고 화장실 가서 이 술집에 있는 소변기에서 소변 보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미주신경성 실신인데 하여튼 치료 방법은 빨리 주저앉거나 눕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는 머리를 빨리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쓰러지면서 다치지 않도록 본인이 미리 주저앉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젊은 사람, 젊은 뭐 학생들이 조회로 오래 서 있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서 발표하기 전에 서 있다가 쓰러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경우인데 왜 재밌냐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반장을 했었어요. 반장을 해서 조회 시간에 제일 앞에 서 있는데
막 몸에 힘이 빠지면서 막 맥박이 빨라지는 게 느껴지고 또 막 가스가 막 나오고 힘이 쭉 빠지다가 눈앞이 환해지다가 갑자기 다시 막 어두워지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기절하게 되는, 그러니까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뒤로 걸어 나가는. 그때 의식 잃으셨나요? 의식 잃지는 않았죠. 그러면 그래도 하여튼 이제 이게 반장이니까 예. 끝까지 그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근데 반장이 쓰러지면 얼마나 근데 놀라겠어요. 쓰러졌잖아요. 주저앉았으니까. 주저앉은 것도 쓰러진 건가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주저앉았기 때문에 뇌혈로 가는 혈액이 줄지 않아서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참 미주신경성 실신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뭘 삼키다가 기절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음식 같은 걸 드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아까 부경신경이 확인되면서 뭐 음식을 삼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런 경우는 그럼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럼? 아니 그런 데는 환자분한테 부드러운 음식을 줘서 드실 때 식도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편안하게, 대개 이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또 다른 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사극에 보면은 곤장을 맞아요, 사또 앞에서. 예. 엉덩이를 막 때리는데 기절을 해요. 이거 좀 신기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건 통증이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본인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밸런스 과정에서 부경신경이 일시적으로 항진이 되면서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미주신경성 실신이죠. 예. 그래서 실신을 하면은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신의 원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경우가 보통 한 5% 정도, 10%가 한 기립성 이제 저혈압에 의한 실신, 그리고 한 10%가 심장 질환에 의한 실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한 5에서 한 10%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한 검사가 이제 기립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환자분을 이제 약간 한 70도 정도로 누워가지고 세워서 이제 뭐 10분, 20분, 30분 이제 경과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혈압이라든지 어떤 그런 맥박을 측정하는 건데 거기에서 뭐 나오는 경우가 뭐 한 70-80%지만 대개 한 20% 정도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뭐 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환자분의 여러 가지 그 상황상 진단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사실은 격렬한 운동을 한 다음에 실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흔한 증세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실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든지 이제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실신은 사실은 본인이 생활 환경을 바꾸거나 조심하시면 되게 문제가 없는데. 기질적 원인에 의한 실신은 이게 갑자기 심장사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실신하신다. 이거는 좋은 징조는 사실 아닙니다. 좋은 징조는 그래서 아니죠. 뭐 혈액성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심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워크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 후에 실신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것도 뭐 소위 말하는 실신이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중증 부정맥, 그렇죠. 심장이 멈추는 부정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위험하다. 네. 그런 경우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그런 전형적인 증상, 젊은 뭐 여자 또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뭐 오래 과도하게 서 있다가 술 마시고 화장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그냥 평상 휴식기에서 실신을 하셨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는 실신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걸어가다가 통증이 있으면서 흉통이 있으면 실신을 하셨거나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뭐 스텐트를 넣으셨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 실신이 그냥 단순히 그냥 무시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 진단을 검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 중에 급사의 가족력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신하면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간질.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실신 환자 중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실신인데 잘못 진단이 돼서 간질로서 오인돼서 간질약을 한 10년간 드시다가 우연히 진단되신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진단됐을 때는 이런 이제 잘못된 치료를 쭉 장시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질과 실신을 구별하기 힘든데 실제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환자분이 실신 전에 전구 증상이 없이 실신하시거나
그다음에 그 의식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오래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주신경성 실신이 아니고 간질 쪽일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대개는 그런 간질인 경우는 2차적인 증상을 보이잖아요. 근데 막 떨거나 뭐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실신하는 경우, 그다음에 실신 기간이 좀 긴 경우, 예. 뭐 30분 정도 그렇죠. 뭐 이렇게 간질인 경우에는 사실은 간질이 멈춰도 계속 잠을 자는 잠을 경우가 자죠. 많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잠시 한 몇 분 정도, 2, 3분 정도 또 깨어났는데 뭐 또 멀쩡하게 깨어난다.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뭐 가족력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 그죠? 가족 중에 급사하신 분이 있으면 그 자기가 뭐 실신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죠. 역시 급사할 수 있는 급사할 수 있어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어떤 특정한 상황, 아까 뭐 이야기한 갑자기 일어서거나 오래 서 있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테레 보시다가 실신하신 분들 실신하는 경우, 또는 가슴 통증이 있고 그렇죠. 실신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원래는 심장병, 심부전이나 뭐 협심증 같은 병이 있는 사람에서 실신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은 병원에 빨리 와야 되겠죠. 그건? 그렇죠. 가능하면 빨리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증세지만 대부분은 안전한 증세, 네. 실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아마 주변에도 막 이렇게 실신을 겪으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으실 걸로서 많이 질문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댓글 꼭 달아주시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줄 거죠? 다 되겠죠? 예. 내가 3분의 1 하고 성이 3분의 2 달아요. 예.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